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의 새 기능인 클라우드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필드 클라우드에 로그인 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클라우드 에디터와 리포팅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중 오늘은 에디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는 이제 기존에는 콘솔에서만 가능하던 그 액티비티에 대한 편집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또한 가능하게 된 기능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트랜스퍼는 콘솔에서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 팀에 클라우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PC나 혹은 맥에 접속하셔서도 해당 액티비티에 대한 편집을 그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만들어진 액티비티에 대한 이름을 클라우드에서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콘솔에서 액티비티를 이제 만들 때 데이 코드를 이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이 코드 태그 또한 이곳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매핑에 대한 변경도 가능한데, 하지만 여기서의 매핑의 변경은 어떤 디폴트 매핑에 대한 설정이 아니라 각각의 액티비티에서의 매핑이 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대한 매핑이나 혹은 이제 매핑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변경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편집을 할 때 이제 벨로시티 그래프나 플레이어 로드, 허트레이트 이 세 가지의 그래프를 띄워놓고 피리어드를 편집하는데, 이 클라우드 또한 이러한 그래프들을 띄워놓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당연히 피리어드를 새로 만들고 피리어드의 시작과 끝 시간을 편집하고 잘못 만들어진 피리어드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또 만들어진 피리어드에 대해서 어떤 선수들이 실제로 참여했는지 이제 PRP라고 하죠. 선수를 각 피리어드에 추가하고 또 삭제하는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파티시페이션 태그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이미 있었던 기능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경기라고 하면은 풀타임을 뛴 선수와 교체 선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 선수들이 그날의 경기에 어떠한 형태로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티시페이션 태그를 붙여서 저희가 추후에 나중에 경기에 대한 평균을 낼 때 또 유용하게 필터링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에디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모아놓았던 그런 모든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vs STB라고 하는 이제 연습 경기 데이터를 가지고 와 봤고요. 이곳에 이제 이름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변경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우측에 아까 세이빙이 되다가 완료가 되면 이제 세이브드라고 변경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을 현재는 지금 콘솔에서 이제 변경이 안 돼 있지만, 콘솔에서 와서 싱크를 하게 되면은 그 변경된 사항이 그대로 클라우드가 아닌 콘솔에도 적용이 되고요. 반대로 콘솔에서 어떠한 부분을 지금처럼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콘솔에서 싱크를 하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그 변경된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싱크가 완료되었고 보시다시피 아까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적용한 이름이 그대로 콘솔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대로 변경을 하고 콘솔에서는 이제 콘솔대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그 이후에 싱크했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항상 클라우드에서 변경된 사항이 콘솔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여기다가 stb라고 하고 클라우드라고 저는 엔터를 치고 동시에 싱크를 하기 전에 이곳에서도 이번에는 stb하고 콘솔이라고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이제 각각 다르게 네이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콘솔에서 싱크를 하면은 싱크가 완료되었고 보시다시피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변경한 내용이 그대로 콘솔에도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클라우드와 콘솔에서 모두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변경된 내용이 콘솔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태그 같은 것도, 데이 코드 같은 것도 이곳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매핑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선수들이 매핑이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선수, 조혜건이라고 하는 선수를 이제 언맵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혜건 선수가 착용했던 디바이스가 네, 언맵이 됐다고 네, 밑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해당 디바이스 다시 매핑을 하실 때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맵을 누르시고 아까 착용했던 해당 선수를 찾아서 네, 클릭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또 매핑이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디폴트 매핑에 대한 것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액티비티에서의 매핑을 변경하는 것은 이 클라우드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피리어드를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있는 선수에 대한 벨로시티 그래프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벨로시티 외에도 플레이어 로드나 혹은 심박기를 착용했다고 하시면은 이제 하트레이트 변경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프리어드를 생성해 볼 건데 사실 이 콘솔 아직 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콘솔보다는 이 그래프를 띄우는 이 화면이 아직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 모든 선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곳에 이제 아이콘, 네, 그래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사실 이 선수들의 그래프 모양이 콘솔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디테일하지 못하고 또 지금처럼 로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수들의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리어드를 이렇게 이곳에서 만들 때 그 시작과 끝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편집하실 때 추천드리는 것은 특히 경기라고 하면은 우선 풀타임 경기를 뛴 한 세 선수 정도만 이렇게 클릭을 하신 후에 네, 이 선수들의 그래프만 띄워 놓으시고 먼저 피리어드를 먼저 편집을 하신 후에 추후에 선수들을 PIP를 하실 때 이제 다시 모든 선수들의 그래프를 띄워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피리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타임라인 뷰도 있고 리스트 뷰도 있는데요. 리스트 뷰를 한번 보실 때는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피리어드 1초 후에 자동으로 약 15분에 대한 15분에 대한 피리어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리어드를 뭐 지우실 때는 보시면 이제 해당 피리어드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 있는 이제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피리어드를 손쉽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콘솔과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그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드로우 피리어드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거나 혹은 키보드의 P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이 밑에 있는 이제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1쿼터를 쭉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름을 제가 1쿼터라고 변경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세이빙 하다가 적용이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2쿼터 또한 편집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커서를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피리어드를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쿼터로 변경하고 엔터를 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3쿼터 또한 이렇게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쿼터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가면은 이것을 좀 더 손쉽게 또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1쿼터의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 끝부분에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시면은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이 해당 피리어드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수들을 이제 PIP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토 크리에이티드 피리어드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삭제를 하고 각 쿼터에 이제 실제로 참여한 경기에 뛴 선수들을 이제 저희가 PIP를 해야 되는데 PIP를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여기서 이제 모든 선수들의 그래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 클릭을 하신 후에 그래프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두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수들의 그래프를 모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선수의 그래프를 띄워놓고 해당 피리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고 이제 마찬가지로 실제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을 네, 모두 클릭을 해서 네, 이제 네, 클릭하신 후에 그대로 이제 네, 여기에 add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이곳에다가 네, 옮겨 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추가가 된 후에는 이제 선수들이 모두 다 추가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파티시페이션 태그, 앞서 말씀드린 이 파티시페이션 태그를 이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우선은 벤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칭 이제 콘솔에서 하실 때는 컨트롤이랑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그 해당 선수의 이제 경기 뛰지 않은 부분을 이제 걷어내셨는데 이곳 클라우드 에디터에서는 좀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신 후에 예를 들어 이 변주원 선수가 1쿼터 후반부에 이제 교체 아웃에서 나갔다고 하면은 그 지점부터 네, 끝까지 쭉 그냥 드래그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만약에 다시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네, 간단하게 쭉 그 드래그해서 네, 원상 복구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변주원 선수가 쿼터 후반부에 나와서 저희가 벤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변주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라고 하는 이 파티시페이션 태그가 아닌 이제 교체라고 하는 다른 태그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를 모두 해제를 하고 이 변주원 선수를 클릭하면은 이 우측 상단에 이 SLab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 선수가 이제 풀이 아닌 다른 다른 혹은 뭐 인저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른 태그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어떤 경기나 훈련에 대한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할 때 이러한 participation 태그의 필터링을 통해서 뭐 풀타임 뛴 선수들 혹은 뭐 교체를 한 선수들 그 각각의 이제 그 평균값들을 계산하기에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 에디터 안에서 이 선수 개인에 대한 이제 participation 태그를 붙여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클라우드 에디터를 통해 이제 기존에는 항상 콘솔이 있어야지만 이제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 웹상에서 가능해졌고요. 대신 아직 조금 더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만큼 콘솔만큼 디테일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클라우드를 통해서는 좀 더 간단한 혹은 뭐 깜빡해서 이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콘솔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웹에서 편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